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7월은 예순 즈음에 배우는 자서전 공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2회 팟캐스트에서 자서전 전시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안나와 저도 화정도서관에서 3월부터 진행하는 강진, 백승권 선생님의 손바닥 자서전 수업에 관심을 갖고 다니게 되었어요. 지난해 저는 파주 교화도서관에서 열린 기억의 재생 자서전 전시와 주엽 어린이 도서관에서 만든 그림책 자서전을 재미있게 보았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삶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삶의 쉼표를 찍어보고 싶어 자서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자서전이 아닌 손바닥 자서전이라는 말 그대로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일을 산문으로 쓰거든요. 예를 들면 내 삶의 결정적인 장면 써보기, 내 인생의 변곡점, 그 외에 최초의 기억이나 음식에 관한 추억,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음악에 관한 추억, 아끼는 물건 등을 주제로 글쓰기를 했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옛일을 추억해보는 좋은 기회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6.25 전쟁을 겪고 그런 상황에 가정을 일구고 살아갔던 세대라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우리 세대보다 적었죠. 반면에 우리 세대는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를 누리고 평균 수명도 높아지다 보니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고 재조명해보는 자서전 공부에 관심을 갖나 봐요. 주위를 둘러보면 노년을 보내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운동을 하거나 여행이나 음악회를 다니거나 이것저것을 배우러 다니든지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저마다의 색깔대로 살아가죠. 저는 글쓰기나 책 읽기가 취미에 맞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배우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운동이나 산책을 뒤로한 채 글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면 제 스스로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언제부터 공부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하면서요. 한때는 성경 공부에 심취해 몇 년간 매달렸는데 제 마음밭이 돌밭이어서 그런지 변화가 쉽게 오지 않아 요즘은 제 마음의 돌을 치우는 시간을 나만의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글쓰기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산문 자서전 수업을 들으며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처음 했어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글의 구성, 문장, 문단 등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죠. 백승권 선생님과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한 것을 가지고 공부한 적도 있어요. 백 선생님은 좋은 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더군요. 올해 고양시 도서관 3곳에서 그림, 산문, 시 자서전 교실이 열렸는데 그림은 자신이 없어 시도를 못하고 산문과 시 자서전 교실을 다니고 있어요. 시 자서전 교실은 손택수 시인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시 공부는 처음이어서 매 시간 수업이 새롭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 시를 쓴다는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시를 써서 발표도 하지만
저는 시도 아닌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시인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쓴 시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힘이 된답니다. 저는 산문 자서전반 수업만 듣는데 어느 날 강진 선생님과 문장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만화가이며 에세이를 쓰는 김보통 작가의 글을 예시글로 했는데 우리들은 김보통 작가의 글을 공부한 날 바로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읽었고 김 작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김보통 작가처럼 편안하고 담백한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을 때 덕양구청에서 김보통 작가의 초청 강연이 있었죠. 우리 시대의 청년의 일과 삶이란 주제로 열었는데 우리는 청년은 아니지만 김 작가를 만나고 싶어 달려갔어요. 저도 김보통 작가의 글을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다가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김 작가의 책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죠. 요즘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보통 작가 같은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응원을 많이 했답니다. 지난번 주엽 한양문고에서 조혜진 작가와의 만남을 갔을 때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지에 다음에 만나고 싶은 작가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김보통이라고 썼죠. 그런데 덕양구청에 온다는 소식에 그날의 주제인 청년 이야기와 맞지 않는 나이였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갔어요. 강연 장소에 일찍 도착한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는데 맨 앞자리에 김보통 작가가 앉아있더라고요. 첫눈에 김 작가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보통 작가가 쓴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세이집에는 매 페이지마다 아래쪽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과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죠. 매우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에 놀랐어요. 선한 얼굴과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하는 모습은 그의 글과 일치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랑 영란 친구가 덕양구청까지 가서 김보통 작가를 만나면서 아이들이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었나 했답니다. 김 작가의 글은 나에게 모성 본능을 일으켜 내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까지 이어지게 했거든요. 그날 김보통 작가를 만나고 오니 나이 들어 주책이다 하는 마음보다 참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직접 만나서 우리 시대 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김보통 작가를 더욱더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김보통 작가와 사진을 찍었는데 김 작가는 우리들의 키에 맞추어 다리를 굽혀서 키가 나란하도록 신경을 써주더군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 작가를 만나러 갔다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유쾌한 기분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또 하나의 유쾌한 추억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는 빛과 콘크리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3군데 둘러보았어요. 왜냐하면 강진 선생님께서 안도 다다오의 자서전 이야기를 언급해서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 섭지고지에 있는 글라스 하우스 건물은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풍경이 멋있었는데 성산 일출봉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저도 5년 전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글라스하우스 2층에 있는 민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인지 몰랐고 전망이 좋은 식당이라고 해서 갔어요.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안도 다다오는 정식으로 건축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헌 책방에서 우연히 근대 3대 건축가 중에 하나인 르 꼬르비지의 작품집을 만나면서 건축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학력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별로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건축가로 인정을 받았고 1995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때 안도 다다오를 알았다면 더 의미 있게 보았을 텐데요. 저도 건축물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안도 다다오의 다른 건축물인 본테 박물관에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방주교회 건물이 특이하다고 해서 그곳도 가보았어요. 무리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타미 준이라는 제1교포 2세가 남긴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자서전 공부를 통해 글쓰기도 배우고 다양한 인물도 알게 되어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자서전 수업을 들으며 글쓰기에 대해 배운 것도 유익했지만 저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어요.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행복했어요. 지나간 일들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모두 제 인생의 한 조각이잖아요. 올해 환갑을 맞아 자서전 쓰기는 나름 뜻있는 추억이 되겠죠.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안나와 함께 팟캐스트를 공부하고 콜라보로 안나의 백지 편지에 합류하게 된 지 벌써 10회째가 되었어요. 안나의 백지 편지 또한 다른 형태의 자서전이 아닐까요? 안나의 백지 편지가 시작한 지 벌써 20개월이 되어 20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란 친구와 함께 한 지도 10개월이 되었네요. 한 달에 하나씩 만들면서 삶에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특히 결이 부드러운 영란 친구와 함께 엮어가면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저도 마음에 거친 돌덩어리를 부지런히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60즈음에 자서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던 쉼표를 찍고 이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마침표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택수 시인님께서 자서전 쓰기는 겪었던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재조명해보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 전날 주례 신부님의 부름을 받고 갔던 일을 돌아보며 시 한 편을 썼어요. 시 교실은 쓴 시를 앞으로 나가 낭송하는데 저는 시 써본 경험이 없어 무척 난감한 순간이죠. 그런데 손택수 시인님께서 이런 것도 말놀이라는 시의 종류가 있다며 저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셔서 무척 감사했어요. 오늘은 안나의 백지 편지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된 유래를 소개하는 시 갑돌이와 갑순이를 소개하면서 안나의 백지 편지 2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안나. 둘이 마주 앉아 하느님께 편지를 썼다. 묵은 5년의 이야기를 주저리 쓰는 갑돌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갑순이. 백지 편지 받아든 주례 신부님, 을순이 되기 싫은 내 마음 읽으셨는지 빙글에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렇게 갑돌이와 을순이는 사랑을 하다가 때론 을돌이와 갑순이가 되었네. 이젠 그냥 도리와 순이가 되어 나의 백지 편지 채워가야지.